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를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17세기 스페인의 신부 작가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인간관계 꼭 알아두어야 할 훌륭한 말씀을 많이 남겼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가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가온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잡으려고 다가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관심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서두를 필요 없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태연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행운을 차지하려면 배짱을 길러라. 커다란 행운을 제어하려면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은 행운에도 배가 불러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커다란 행운을 집어삼켜도 여전히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행운을 받아들일 위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행운이 찾아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이들은 높은 지위에 어울리는 일을 감당할 능력을 타고 나지도 못했고 높은 지위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지도 않았다. 이들은 설령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감당하지 못해 현기증을 느끼고 이내 포기하고 만다. 행운을 차지하려면 소심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언제나 당당하고 여유 있는 태도로 어떤 엄청난 일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해야 한다. 실패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것도 능력이다. 여러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악한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기술도 알고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당신이 비난받는 이유는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모든 일을 성공할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당신을 대신해서 실패의 책임을 질 방패하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반대 의견을 내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부탁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자신이 부탁하는 입장이면서도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부탁할 때 상대방을 지나치게 치켜세움으로써 호의를 베푸는 순서를 교묘하게 바꾸거나 혹은 누가 누구에게 신세 졌다 것이다. 이들은 단지 칭찬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아첨과 예의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운다. 이는 매우 교묘한 기술이다.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탁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들의 속셈을 간파해서 이들 스스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운의 흐름을 읽어라.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에는 운이 얼마나 자신을 돕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자신의 기질과 능력 신체적인 특징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운의 흐름을 읽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현명한 태도이다. 운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다면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행운은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사람을 좋아한다. 반면 불운이 닥치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서 기다려라. 단점을 고치려면 단점을 공개하라.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단점에 굴복하는 순간 단점은 폭군처럼 우리를 지배한다. 따라서 신중한 자세로 단점에 맞서 그것을 정복해야 한다. 단점을 정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단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나아가 단점을 공개해서 그 단점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단점을 극복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혀를 잘 다스려라. 혀은 야수와 같다. 일단 고비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과장하고 허풍 떠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들은 어떤 일이든지 심각하게 받아들여 분쟁을 일으키고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낸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쳐도 될 일을 마음에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처음에는 잔뜩 겁먹었던 일이 그냥 내버려 두면 하찮는 일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섣불리 손을 대면 오히려 상황이 심해진다. 가벼운 병을 치료한다고 손을 댔다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다. 최상급의 표현을 남발하는 주장은 결코 신뢰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판단력을 흐게 만든다. 과장과 허풍은 자신의 품위를 해칠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과장과 허풍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킨 사람은 판단력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침묵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라. 비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침묵은 훌륭한 자제에서 나오는데 필요한 순간 침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다. 당신을 소외시키려 작정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당신을 마음대로 정할 목적으로 당신의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사람과 대화할 때 과함을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셈을 숨기고 교묘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과 대화할 때 과함을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묵해야 한다. 침묵은 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훌륭한 방패막이 된다. 성과가 났을 때 노력은 숨겨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일의 결과가 타고난 재능 때문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 속에 담긴 노력을 숨긴다. 사람들은 인위적인 것보다 타고난 것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공공연히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더 과장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능을 갈고 닦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겸손한 채 한다. 오히려 더 잘난 척하는 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 정작 자신은 무심한데 다른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우러러볼 때 비로소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 재능을 적절하게 과시하라.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그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빛을 부여했다. 또한 신은 모든 인간에게 재능을 주었고 그것을 과시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함께 주었다. 재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가장 적절한 시기를 포착해야 한다.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기회를 놓쳐서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찮은 재능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과시해서 안 된다. 사람들은 허영심 강한 사람을 경멸하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무언의 운명, 즉 타고난 능력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드러내는 것이 훌륭한 과시가 되기도 한다. 한꺼번에 뛰어난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조금씩 드러내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선함과 무능함을 구분하게 되고 만다. 이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이다. 새들도 허수아비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를 조롱하고 곡식을 쪼아 먹는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쓴맛과 단맛을 잘 배합한다. 단맛만 있으면 어린아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군것질 밖에 되지 않는다. 단호함이 말로 승자들의 특징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성급하게 처리해서 생긴 피해보다는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해서 생긴 피해가 더욱 크다. 전쟁에서는 움직일 때보다 가만히 있을 때 더 큰 피해를 입는 법이다.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등을 밀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처리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결단력이 없어서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반대로 민첩하게 행동함으로써 절대로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뛰어난 판단력과 단호한 결단력에 힘입어 손쉽게 성공을 얻는다. 이들은 말과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항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갈채받는 일을 택하라. 봄철의 산들바람이 꽃을 피게 하듯이 뛰어난 재능에는 그것을 인정해주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것은 호흡과 생명의 관계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는 일이 있는가 하면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일도 있다. 전자는 모든 사람이 알아볼 뿐만 아니라 아낌없는 칭찬을 받는다. 반면 후자는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하고 존경은 받을지언정 박수갈채를 받지는 못한다. 빼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널리 알려진 일을 맡아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불멸의 인물로 만들어줄 것이다. 완성되지 않은 것을 공개하지 마라. 어떤 것이든 처음에는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미완성의 모습을 본 사람의 머리에는 그 인상이 남게 되고 성된 모습을 보아도 기억이 되살아나 감상을 방해한다. 완성되지 않은 보여주는 것은 호기심을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점만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착용을 한다. 어떠한 것이든 완성되지 않으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거장들은 모두 시작 단계에 있는 작품을 좀처럼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자연에서도 이러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자연은 때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세상에 내놓지 않는다. 행운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고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창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성취하지 못할 결과를 바라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결과를 바라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미 한 일은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은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 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칭찬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은 욕망을 자극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처럼 물건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면 고객은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칭찬한 사람과 물건을 싸잡아 비난한다. 따라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과장해서 전하다가 신뢰를 잃기보다는 그것을 알아봐줄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다. 존경을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것만큼 꼴불견 없다. 존경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의 몫이다.
존경받으려고 애쓸수록 그만큼 존경과 멀어지고 정령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따른다. 존경받고 싶으면 잠자고 기다려라. 치유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존경을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경쟁하지 마라.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는 절대로 경쟁하지 마라. 이들과 경쟁하는 것은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 다투는 것과 같다. 상대방은 아무 부담도 없이 경쟁에 나선다. 그는 수치심을 비롯해 모든 것을 이미 잃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명예를 포기한 채 온갖 무례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다. 이처럼 위험부담이 큰 사람과는 절대로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 단 한 번의 주문으로도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않는 이들은 적절한 순간에 현명하게 물러설 기회를 살피면서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경쟁에 나선다. 만약 자신이 승리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명예는 결코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마라.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린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한때 권력자의 신복이었다. 한순간에 파멸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린다.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래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말아라. 윗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필연적으로 증오심을 불러온다.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기는 경우에는 한층 더 큰 미움을 받게 된다. 꾸미지 않으면 아름다움도 잘 드러나지 않듯이 윗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운이 좋거나 인격이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뿐 질투나 미움을 사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신보다 능력이나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참아주는 윗사람은 없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성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고자 한다. 군주는 신하들이 자신을 보자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자신을 능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조언할 때에는 한 수 가르쳐 준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그가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듯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흔히 정치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혼자만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미치는 것이 낫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면 당신 역시 미쳐라. 당신 혼자 정상이면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다.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자기 혼자 살려면 신처럼 거룩하게 살거나 완전히 야수의 생활을 해야 한다. 헛소문은 못 들은 하라. 사악한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뛰어난 사람을 비방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한다. 이들은 스스로 탁월한 작품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명성을 자랑하는 작품에 불을 늘림으로 자신이 영원히 유명해지기 꿈꾼다. 이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처법이다. 그러면 이들은 자신이 원했던 명예는커녕 오점만 남기게 된다.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는 것이다. 맞서 싸우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을 비방한 상대로 느낄 것이다. 파벌을 만들어 불화를 일으키지 마라. 비난을 불러 일으키는 터무니없는 일에는 절대로 휩쓸리지 마라. 세상에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아하는 별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조직의 규율과 규칙에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파벌을 만들어 온갖 기행을 일삼고 그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 거들먹거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적절히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낸다. 이들은 이유 없이 바보를 만들지 않고 규칙과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받는다. 또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은 철저하게 피해 다님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유지한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꾸짖지 마라. 역류를 거슬러 배를 몰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오직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철자만이 태세를 거스를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섣불리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긴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이 옳든 틀리든 상관없이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격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의견의 옳고 그름을 다투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의견에 공격할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 그는 상대의 생각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도 절대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누구든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함부로 꾸짖을 수 없고 꾸짖어도 안 된다. 항상 정신을 새롭게 하라. 사람의 기질은 7년마다 바뀐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맞춰 자신의 식견과 취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태어난 지 7년이 지나면 사람은 이성을 갖추게 되고 그 후 7년마다 새로운 재능들을 하나씩 터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시기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생활 환경을 바꾸고 혹은 더 높은 지위나 적합한 직업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상당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변화의 시기를 놓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 단 하루도 소홀히 보내지 마라. 운명의 여신은 걸핏하면 우리의 삶에 제멋대로 끼어들어 장난을 건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날이 어이없게도 가장 위험한 날이 될 수 있다. 가장 자신만만해질 때가 가장 공격받기 쉬운 때이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가 경계심을 보이면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전혀 예기치 않은 날을 선택해서 공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성, 용기, 지혜로 무장한 채 항상 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성공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수이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치켜 세우는 것보다 훌륭한 행위는 없고 탁월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보다 영웅적인 복수는 없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부를 빌던 사람들에게는 심한 고문이 되고 당신의 영광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옥이 된다. 성공함으로써 상대를 괴로움에 빠뜨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이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며 언제나 목표 지점을 향해 흐른다. 우리는 그 흐름을 감싸 안고 있으면서도 흘러가는 순간을 즐긴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고 그래야 한다. 고해의 거센 물결 건너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머물지도 애쓰지도 말라. 머물고자 하면 물속으로 가라앉고 애를 쓰면 물결에 휘말려 드느니라. 번뇌로부터 해탈하고자 하는가? 번뇌를 멀리 떠나고자 하는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기보다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에 머물러라.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이 항상 맑고 깨끗하리라. 우리는 모두 삶의 압박으로 인해 지칠 때가 있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우리를 끌어당기며 애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럴 땐 조용한 자세로 쉬어가는 것이 좋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휴식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움직일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네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이딴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이 접으면 달도 진다. 불교는 애쓰지 말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하게 노력하는 법을 알려준다. 우리는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애쓰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차이를 가르친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훌륭한 가치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과 애쓰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집착은 우리를 구속하고 불안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대신에 우리는 마치 꽃이 향기를 풍기면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듯이 마치 물결이 자유롭게 밀려오면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내듯이 불확실한 삶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면서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노력과 애쓰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게으름이나 태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자연스럽게 흐름에 맞춰가면서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노력과 열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평온과 만족은 영영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애쓰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은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바른 방향으로 흐게 두는 것이다. 허무함과 소외감에 시달리지 않으며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며 현재의 순간을 최선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아를 버리고 소망과 두려움을 넘어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에 과도한 헌신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애쓰지만 동시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며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집착하지 마라. 상황이 얼마나 나쁘건 간에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상황에 맞게 그냥 물 흐르듯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바른 처세일까? 인생을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싶을 수 있다. 열심히 하는 거 이상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채찍질하고 나무라는 것이 좋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때마다 깊은 쉼에 잠기는 것.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녀 심신을 피로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반복되는 물음에 지쳐 자존감을 잃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 매몰되어서는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고민은 시작된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잘 바라보아야 한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며 성공을 추구하려는 것은 좋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얻은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족쇄가 되는 것이다. 인생은 모임과 흩어짐, 삶과 죽음, 그리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번갈아 찾아오는 사계절과 같다. 이를 깨달은 후에야 우리는 지나간 것들을 슬퍼할 필요도 기뻐할 필요도 없음을 알게 되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현재 지금이 순간뿐임을 알아야 한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내려놓아라. 함부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해야 한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테니 언젠가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고도 그 공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있다. 따라서 거의 도에 가깝다. 몸은 낮은 곳에 두고 마음은 깊은 곳에 두며 베풀면서 살고 말은 신의가 있게 한다. 정사는 자연스러운 다스림에 맞게 하고 일은 능률적으로 하며 행동은 때에 맞게 한다. 대저 오직 그 공을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느니라. 물은 형체가 없어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변한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 또한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 억지로 그 흐름을 거스려 하지 않는다. 세상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것처럼 아래로만 흐른다. 이처럼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지 않고 억지로 자신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 물의 속성 같은 게 노자의 도이다. 인연도 물처럼 보아야 한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떠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의 유혹에 너무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인연 따라 물 흐르듯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세상 이치가 하나로 통일되면 세상에는 다툼도 오해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다. 타인을 시샘하지 마라. 너무 경계도 하지 마라. 그저 너 자신의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몰두하여라.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넌 더 행복해질 것이다. 모든 것은 온전히 놔두면 자연히 손에 넘어온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 순간 자유의 날개가 펼쳐지며 고요의 영역을 되찾게 된다. 그 어떤 생각과 애쓰기 불안에 대한 모든 노력을 저버리라. 자아에 집착하며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하지 말라.
그저 마음을 푹 쉬기만 하면 된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말며 오로지 푹 쉬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아에 얽매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는 데 있다. 단지 존재하는 그대로 있으면서 푹 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는 것이다. 얻으려고 애쓰면 결코 얻지 못한다. 마침내 욕심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얻게 된다. 사실 어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지극한 평화가 찾아온다. 그저 놓아두어라. 애쓰지 마라. 애쓰려는 마음조차 놓아버리면 우연히 얻어질 것이다.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살면서 힘든 일, 슬픈 일이 왜 없을까?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 자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더 많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미래에 더 높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관대도 필요하다.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지 말라. 최선을 다한 나를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껴안아야 한다. 우리는 애쓰지만 집착하지 않으며 삶의 흐름에 따라 조용히 흘러가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가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가온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잡으려고 다가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관심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서두를 필요 없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태연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행운을 차지하려면 배짱을 길러라. 커다란 행운을 제어하려면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은 행운에도 배가 불러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커다란 행운을 집어삼켜도 여전히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행운을 받아들일 위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행운이 찾아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이들은 높은 지위에 어울리는 일을 감당할 능력을 타고 나지도 못했고 높은 지위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지도 않았다. 이들은 설령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감당하지 못해 현기증을 느끼고 이내 포기하고 만다. 행운을 차지하려면 소심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언제나 당당하고 여유 있는 태도로 어떤 엄청난 일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해야 한다. 실패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것도 능력이다. 여러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악한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기술도 알고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당신이 비난받는 이유는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모든 일을 성공할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당신을 대신해서 실패의 책임을 질 방패하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반대 의견을 내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부탁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자신이 부탁하는 입장이면서도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부탁할 때 상대방을 지나치게 치켜세움으로써 호의를 베푸는 순서를 교묘하게 바꾸거나 혹은 누가 누구에게 신세 졌다 것이다. 이들은 단지 칭찬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아첨과 예의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운다. 이는 매우 교묘한 기술이다.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탁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들의 속셈을 간파해서
이들 스스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운의 흐름을 읽어라.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에는 운이 얼마나 자신을 돕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자신의 기질과 능력, 신체적인 특징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운의 흐름을 읽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현명한 태도이다. 운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다면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행운은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사람을 좋아한다. 반면 불운이 닥치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서 기다려라. 단점을 고치려면 단점을 공개하라.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단점에 굴복하는 순간 단점은 폭군처럼 우리를 지배한다. 따라서 신중한 자세로 단점에 맞서 그것을 정복해야 한다. 단점을 정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단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나아가 단점을 공개해서 그 단점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단점을 극복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혀를 잘 다스려라. 혀은 야수와 같다. 일단 고비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과장하고 허풍 떠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들은 어떤 일이든지 심각하게 받아들여 분쟁을 일으키고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낸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쳐도 될 일을 마음에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처음에는 잔뜩 겁먹었던 일이 그냥 내버려 두면 하찮는 일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섣불리 손을 대면 오히려 상황이 심해진다. 가벼운 병을 치료한다고 손을 댔다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다. 최상급의 표현을 남발하는 주장은 결코 신뢰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판단력을 흐게 만든다. 과장과 허풍은 자신의 품위를 해칠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과장과 허풍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킨 사람은 판단력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침묵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라. 비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침묵은 훌륭한 자제에서 나오는데 필요한 순간 침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다. 당신을 소외시키려 작정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당신을 마음대로 정할 목적으로 당신의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사람과 대화할 때 과함을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셈을 숨기고 교묘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과 대화할 때 과함을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묵해야 한다. 침묵은 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훌륭한 방패막이 된다. 성과가 났을 때 노력은 숨겨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일의 결과가 타고난 재능 때문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 속에 담긴 노력을 숨긴다. 사람들은 인위적인 것보다 타고난 것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공공연히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더 과장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능을 갈고 닦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겸손한 채 한다. 오히려 더 잘난 척하는 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 정작 자신은 무심한데 다른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우러러볼 때 비로소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 재능을 적절하게 과시하라.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그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빛을 부여했다. 또한 신은 모든 인간에게 재능을 주었고 그것을 과시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함께 주었다. 재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가장 적절한 시기를 포착해야 한다.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기회를 놓쳐서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찮은 재능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과시해서 안 된다. 사람들은 허영심 강한 사람을 경멸하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무언의 운명, 즉 타고난 능력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드러내는 것이 훌륭한 과시가 되기도 한다. 한꺼번에 뛰어난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조금씩 드러내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선함과 무능함을 구분하게 되고 만다. 이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이다. 새들도 허수아비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를 조롱하고 곡식을 쪼아 먹는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쓴맛과 단맛을 잘 배합한다. 단맛만 있으면 어린아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군것질 밖에 되지 않는다. 단호함이 말로 승자들의 특징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성급하게 처리해서 생긴 피해보다는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해서 생긴 피해가 더욱 크다. 전쟁에서는 움직일 때보다 가만히 있을 때 더 큰 피해를 입는 법이다.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등을 밀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처리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결단력이 없어서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반대로 민첩하게 행동함으로써 절대로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뛰어난 판단력과 단호한 결단력에 힘입어 손쉽게 성공을 얻는다. 이들은 말과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항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갈채받는 일을 택하라. 봄철의 산들바람이 꽃을 피게 하듯이 뛰어난 재능에는 그것을 인정해주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것은 호흡과 생명의 관계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는 일이 있는가 하면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일도 있다. 전자는 모든 사람이 알아볼 뿐만 아니라 아낌없는 칭찬을 받는다. 반면 후자는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하고 존경은 받을지언정 박수갈채를 받지는 못한다. 빼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널리 알려진 일을 맡아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불멸의 인물로 만들어줄 것이다. 완성되지 않은 것을 공개하지 마라. 어떤 것이든 처음에는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미완성의 모습을 본 사람의 머리에는 그 인상이 남게 되고 성된 모습을 보아도 기억이 되살아나 감상을 방해한다. 완성되지 않은 보여주는 것은 호기심을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점만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착용을 한다. 어떠한 것이든 완성되지 않으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거장들은 모두 시작 단계에 있는 작품을 좀처럼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자연에서도 이러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자연은 때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세상에 내놓지 않는다. 행운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고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창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성취하지 못할 결과를 바라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결과를 바라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미 한 일은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은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 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칭찬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은 욕망을 자극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처럼 물건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면 고객은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칭찬한 사람과 물건을 싸잡아 비난한다. 따라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과장해서 전하다가 신뢰를 잃기보다는 그것을 알아봐줄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다. 존경을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것만큼 꼴불견 없다. 존경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의 몫이다. 존경받으려고 애쓸수록 그만큼 존경과 멀어지고 정령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따른다. 존경받고 싶으면 잠자고 기다려라. 지위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존경을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경쟁하지 마라.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는 절대로 경쟁하지 마라. 이들과 경쟁하는 것은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 다투는 것과 같다. 상대방은 아무 부담도 없이 경쟁에 나선다. 그는 수치심을 비롯해 모든 것을 이미 잃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명예를 포기한 채 온갖 무례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다. 이처럼 위험부담이 큰 사람과는 절대로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 단 한 번의 주문으로도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않는 이들은 적절한 순간에 현명하게 물러설 기회를 살피면서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경쟁에 나선다. 만약 자신이 승리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명예는 결코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마라.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린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한때 권력자의 신복이었다. 한순간에 파멸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린다.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래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말아라. 윗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필연적으로 증오심을 불러온다.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기는 경우에는 한층 더 큰 미움을 받게 된다. 꾸미지 않으면 아름다움도 잘 드러나지 않듯이 윗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운이 좋거나 인격이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뿐 질투나 미움을 사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신보다 능력이나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참아주는 윗사람은 없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성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고자 한다. 군주는 신하들이 자신을 보자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자신을 능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조언할 때에는 한 수 가르쳐 준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그가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듯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흔히 정치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혼자만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미치는 것이 낫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면 당신 역시 미쳐라. 당신 혼자 정상이면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다.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자기 혼자 살려면 신처럼 거룩하게 살거나 완전히 야수의 생활을 해야 한다. 헛소문은 못 들은 하라. 사악한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뛰어난 사람을 비방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한다. 이들은 스스로 탁월한 작품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명성을 자랑하는 작품에 불을 늘림으로 자신이 영원히 유명해지기 꿈꾼다. 이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처법이다. 그러면 이들은 자신이 원했던 명예는커녕 오점만 남기게 된다.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는 것이다. 맞서 싸우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을 비방한 상대로 느낄 것이다. 파벌을 만들어 불화를 일으키지 마라. 비난을 불로 일으키는 터무니없는 일에는 절대로 휩쓸리지 마라. 세상에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아하는 별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조직의 규율과 규칙에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파벌을 만들어 온갖 기행을 일삼고 그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 거들먹거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적절히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낸다. 이들은 이유 없이 바보를 만들지 않고 규칙과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받는다. 또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은 철저하게 피해 다님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유지한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꾸짖지 마라. 역류를 거슬러 배를 몰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오직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철자만이 태세를 거스를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섣불리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긴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이 옳든 틀리든 상관없이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격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의견에 옳고 그름을 다투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의견에 공격할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 그는 상대의 생각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도 절대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누구든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함부로 꾸짖을 수 없고 꾸짖어도 안 된다. 항상 정신을 새롭게 하라. 사람의 기질은 7년마다 바뀐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맞춰 자신의 식견과 취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태어난 지 7년이 지나면 사람은 이성을 갖추게 되고 그 후 7년마다 새로운 재능들을 하나씩 터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시기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생활 환경을 바꾸고 혹은 더 높은 지위나 적합한 직업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상당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변화의 시기를 놓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 단 하루도 소홀히 보내지 마라. 운명의 여신은 걸핏하면 우리의 삶에 제멋대로 끼어들어 장난을 건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날이 어이없게도 가장 위험한 날이 될 수 있다. 가장 자신만만해질 때가 가장 공격받기 쉬운 때이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가 경계심을 보이면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전혀 예기치 않은 날을 선택해서 공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성, 용기, 지혜로 무장한 채 항상 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성공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수이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치켜세우는 것보다 훌륭한 행위는 없고, 탁월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보다 영웅적인 복수는 없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부를 빌던 사람들에게는 심한 고문이 되고, 당신의 영광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옥이 된다. 성공함으로써 상대를 괴로움에 빠뜨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이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며 언제나 목표 지점을 향해 흐른다. 우리는 그 흐름을 감싸 안고 있으면서도 흘러가는 순간을 즐긴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고 그래야 한다. 고해의 거센 물결 건너보자 하느냐? 그렇다면 머물지도 애쓰지도 말라. 머물고자 하면 물속으로 가라앉고 애를 쓰면 물결에 휘말려 드느니라. 번뇌로부터 해탈하고자 하는가? 번뇌를 멀리 떠나고자 하는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기보다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에 머물러라.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이 항상 맑고 깨끗하리라. 우리는 모두 삶의 압박으로 인해 지칠 때가 있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우리를 끌어당기며 애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럴 땐 조용한 자세로 쉬어가는 것이 좋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휴식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움직일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네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이딴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이 접으면 달도 진다. 불교는 애쓰지 말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하게 노력하는 법을 알려준다. 우리는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애쓰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차이를 가르친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훌륭한 가치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과 애쓰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집착은 우리를 구속하고 불안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대신에 우리는 마치 꽃이 향기를 풍기면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듯이, 마치 물결이 자유롭게 밀려오면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내듯이 불확실한 삶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면서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노력과 애쓰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게으름이나 태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자연스럽게 흐름에 맞춰가면서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노력과 열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평온과 만족은 영영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애쓰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은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바른 방향으로 흐게 두는 것이다. 허무함과 소외감에 시달리지 않으며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며 현재의 순간을 최선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아를 버리고 소망과 두려움을 넘어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에 과도한 헌신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애쓰지만 동시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며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집착하지 마라. 상황이 얼마나 나쁘건 간에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상황에 맞게 그냥 물 흐르듯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바른 처세일까? 인생을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싶을 수 있다. 열심히 하는 거 이상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채찍질하고 나무라는 것이 좋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때마다 깊은 쉼에 잠기는 것.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녀 심신을 피로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반복되는 물음에 지쳐 자존감을 잃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 매몰되어서는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고민은 시작된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잘 바라보아야 한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며 성공을 추구하려는 것은 좋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얻은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족쇄가 되는 것이다. 인생은 모임과 흩어짐, 삶과 죽음, 그리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번갈아 찾아오는 사계절과 같다. 이를 깨달은 후에야 우리는 지나간 것들을 슬퍼할 필요도 기뻐할 필요도 없음을 알게 되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현재 지금이 순간뿐임을 알아야 한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내려놓아라. 함부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해야 한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테니 언젠가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고도 그 공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있다. 따라서 거의 도에 가깝다. 몸은 낮은 곳에 두고 마음은 깊은 곳에 두며 베풀면서 살고 말은 신의가 있게 한다. 정사는 자연스러운 다스림에 맞게 하고 일은 능률적으로 하며 행동은 때에 맞게 한다. 대저 오직 그 공을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느니라. 물은 형체가 없어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변한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 또한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 억지로 그 흐름을 거스려 하지 않는다. 세상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것처럼 아래로만 흐른다. 이처럼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지 않고 억지로 자신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 물의 속성 같은 게 노자의 도이다. 인연도 물처럼 보아야 한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떠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의 유혹에 너무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인연 따라 물 흐르듯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세상 이치가 하나로 통일되면 세상에는 다툼도 오해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다. 타인을 시샘하지 마라. 너무 경계도 하지 마라. 그저 너 자신의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몰두하여라.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넌 더 행복해질 것이다. 모든 것은 온전히 놔두면 자연히 손에 넘어온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 순간 자유의 날개가 펼쳐지며 고요의 영역을 되찾게 된다. 그 어떤 생각과 애쓰기 불안에 대한 모든 노력을 저버리라. 자아에 집착하며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하지 말라. 그저 마음을 푹 쉬기만 하면 된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말며 오로지 푹 쉬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아에 얽매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는 데 있다. 단지 존재하는 그대로 있으면서 푹 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는 것이다. 얻으려고 애쓰면 결코 얻지 못한다. 마침내 욕심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얻게 된다. 사실 어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지극한 평화가 찾아온다. 그저 놓아두어라. 애쓰지 마라. 애쓰려는 마음조차 놓아버리면 우연히 얻어질 것이다.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살면서 힘든 일, 슬픈 일이 왜 없을까?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 자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더 많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미래에 더 높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관대도 필요하다.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지 말라. 최선을 다한 나를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껴안아야 한다. 우리는 애쓰지만 집착하지 않으며 삶의 흐름에 따라 조용히 흘러가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